네,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돈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화폐 최고 단위 돈이 5만 원권인가? 10만 원권 만든다고 그러는데, 10만 원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5만 원권을 만들어 발행했어도 유통량이 이제 많이 찍어내서 유통량이 없었죠. 그래서 뭐냐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5만 원으로 처리하고 현금으로 그냥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바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금 유동성, 5만 원권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김대중 시 때 그 저 금융 실명제 했나? 근데 금융 실명제 한 이유가 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것, 왜 잘못됐냐면은, 뭐, 취지는 좋다 이거야. 뭐, 그럴듯한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뭐,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어떤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재무 구조가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나면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더 막 잘 거치고,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반대로 가는. 어저께 이제 이봉규 TV에서 저 성호 스님이 이제 뭐 그 금융실명제 얘기하길래 한번 얘기해보고자 하는 건데, 돈이란 뭐예요? 돈의 속성은 어두운 면이 있죠. 어두운 면이 있어서 이거 감추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쌈짓돈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모아가지고 뭐 은행에 넣는 게 아니라 장판 밑에다 막 넣어놓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게 모르고 있다가 뭐 어쩌다가 막 장판 가려고 보니까 막 거기에 돈이 막 이만큼 막 몇천만 원씩 쌓여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의 속성은 그렇게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무 구조가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이. 부자가 나는 부자요라고 자랑하지 않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금융실명제를 하게 되면은 그 많은 그 지하자금, 어두운 자금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은행에 있으면은 그 돈을 이렇게 이제 돌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 빠져나가면은 뭐 손해죠. 나간 만큼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우리가 그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을 파면 지하 수맥에 물이 차 있어야 우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은 이렇게 지하 경제라 해도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지하 경제라 해도 지하 경제에 어느 정도로 현금 흐름이 이렇게 이제 충전이 돼 있어야 우리가 표면적인 경제의 어떤 유동성이랄지 그런 것도 더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지하 경제가 빙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 경제는 빌상의 일각이라고 한다면은 지하 경제는 그 빙산 밑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두운 구석이 이렇게 이제 그게 어떤 카르텔의 자금이란 뭐죠 저, 그 어떤 그 조직 세력들에게 자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하 경제의 어떤 자금들이 이렇게 충전이 돼 있어야 표면 경제로 이렇게 이제 분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분출이 용천수가 된다 말이에요. 용천수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규제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뭐 애써서 뭐 어떤 이렇게 뭐 개인들의 어떤 재무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 공산 사상이 커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 한마디로 개인들의 어떤 투명화 시켜서 이제 뺏어가려는 건데 실제로 뭐 뺏을 수가 없죠. 그걸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 어쨌든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 금으로 치환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저장을 한다거나 숨겨놓는다거나 막 5만 원짜리 저렇게 뭉치로 해가지고 막 마늘밭에다 이렇게 숨겨놓는다거나 그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현금 유동성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그 금액만큼의 어떤 그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융실명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돈 들어오면은 좋아하지. 자기들한테는 달러로 이게 우리가 계속 벌어놓은 달러로 현금으로 이게 바꿔가지고 외국에다가 이게 뭐 페이퍼 컴퍼니랄지 뭐 어떤 그런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 나라만 좋아지는 거지.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게 선진국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그 시대적 착오 발상에 의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지금 뭐 GDP가 뭐 3만 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거기서 5만 불, 6만 불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그런 그 부족한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속성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어떤 제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이제 은행에 머물면은 그게 지하 자금이든 뭐 불법 자금이든 뭔 자금이든 은행권에 안 있어야 그 은행에서 이제 굴릴 수가 있죠. 그러죠?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 자금을 어떻게 뭐 그 우리가 그 어떤 그 땅 아래에 예? 그 뭐야 그 충분히 이게 뭐냐면은 그게 물이 이렇게 이제 그 수량이 지하 수맥의 수량이 어느 정도로 채워지는 것을 지하 그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 어떤 재화라는 것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회전이 있어야 회전을 회전시켜야 이렇게 이제 그게 어떤 그 생산성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은행은 그걸 물을 필요가 없죠. 그게 어두운 돈이든 뭐든 간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행권에 우리가 그 대출을 하면은 그 했다 해도 그 돈은 은행에 있잖아. 그럼 은행은 대출한 돈도 은행에서 불리잖아. 그게 버블 경제야, 그게. 이게 어쨌든 뭐 자본주의 사회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돈이 은행에 머물러야 이렇게 이제 그 회전 유통 그 회전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그 생산성을 창출해 내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지. 이게 착각이지. 이게 사고고 착각인 거야. 이게 공부가 부족한 거지. 우리가 그 뭐 우리 그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 유전자, 우리가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매개 변수를 넣지 않았단 말이야. 이기적 유전자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나온 그런 함수적인 어떤 답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저렇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뭐야? 자본주의란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를 최대한 자극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의 노예가 될 수 있게끔 만들잖아. 끊임없이 그냥 동력을 만들어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없고 인간의 그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도록 자극하고 뭐 하고 그러자. 어? 인간의 그 이기적 유전자를 계속해서 똥구멍 긁어가지고 자극시키잖아.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고 경쟁을 시켜서 어? 너 잘났냐 내가 더 잘났다 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보다 내가 잘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우리가 학교에서 맨 1등 하는 애들 자기의 어떤 선의의 경쟁자가 있어야 학력이 이제 저 학습의 어떤 그 효과가 더 높아지잖아. 항상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경쟁자가. 그래서 선의의 경쟁자는 할지 뭐 어쨌든 간에 어떤 경쟁자가 있어야 그 걔보다 더 우월적인 위치에 서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불쌍한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자본주의 어떤 그 경쟁 구도가 싫어서 그 모든 걸 뭐 돈도 싫고 뭣도 싫고 해서 다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 사람들은 이제 도 닦는 사람이죠. 도통한 사람, 도를 닦기 위해서 가는 사람인데, 나같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 돈을 뭐 추구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만큼, 이 머리는 있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사회에서 끌어당겨 쓰는 그런 재주가 있는 거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응? 이 세상이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일부러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쌓아놓을 필요가. 응?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성장시켜 놓고 발전시켜 놓고 사회를 발전시켜 놓으면은 뭐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 사회복지기금도 있고 뭐 기초생활비도 있고 앞으로는 뭐 기본소득제라고 해서 그 사람 최소한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사회 보장제도가 생기잖아.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되고 인간이 그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도 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그 삶의 기준점을 어떤 지적 기반의 어떤 그 생활을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창조적인 일에 몰두한다거나 그런 노동이 아닌 뭐 내가 이렇게 이제 코딩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머리로 하는 일도 몸으로 하는 일만큼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계속해서 썼던 사람은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고 막 수학적 재질을 할지 우리가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못 안 하면은 인공지능 그 공부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인공지능 못해요. 수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을 아주 잘해야 돼. 인공지능 그 수학 분야입니다. 이게 세상이 다 수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수학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아기 때부터 그 수에 대한 어떤 그 저항감이 안 생기도록 그 수학을 수학 숫자를 접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노력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학 그 최고 이번에 그 허준 씨가 또 어떤 그 난제인가 또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필드상 받은 그 수학자. 자기도 이제 수학을 대학교 가서 그 수학 수포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산수를 잘 못해요. 산수를 잘 못하는데 뭐 계산을 뭐 암산으로 빨리빨리 한다거나 그런 건 못하는데 뭐 수학하고 산수하고 좀 틀리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수포자였는데 이 대학에 가서 이렇게 수학에 대한 어떤 그 일본의 어떤 그 교수의 어떤 세미나 강좌를 듣고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수학의 재미를. 그래서 이렇게 뭐 입시 이주의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뭐 수학을 싫어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수학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지금의 최고의 어떤 수학자가 됐다고 그러고요. 밀리니엄 난제랄지 뭐 어떤 그 난제들 두 개나 세 개인가 풀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아주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수학을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교육의 방향성만 재미나게만 어떻게 그 실생활과 적용을 해서 뭐 이렇게 재미나게 가르치면은 이렇게 수학을 굉장히 잘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그 교육의 방향성도 이제 바꿔가고 있는 거죠. 재미나게 수학이 실시간에 입시 교육이기도 하지만은 그 그냥 그 수학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이렇게 각성시키고 재미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있고 막 이렇게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수학에 강한 우리나라가 굉장한 어떤 그 인공지능 분야랄지 그런 모든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어떤 문민 정부들의 어떤 문과생들에 의해서 정치 경제가 이루어졌다면은 앞으로는 제대로 된 그 어떤 그 교육을 받은 이과생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꾸려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도 과학인 거고 모든 게 다 과학이 아닌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인문학이라는 하는 것도 과학의 한 분야고 사회과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가진 돈의 속성은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매개 변수 하나만 빠져도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자본주의 어떤 문제점도 이제 해결할 어떤 문제점도 많죠. 너무 인간이 어떤 돈은 너희가 된다거나 뭐 금전 만능주의라고 그런가 그런 것들이 갖고 인간성이 또 상실되어 가고 인간적인 면이 또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핵가족화 되고 점점 이제 풍성했던 어떤 감정들이 어떤 그 메말라가는 나뭇가지 같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그 것을 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점들은 다 극복해 나갈 거라고. 그리고 우선은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하신 분들은 이 금융실명제부터 빨리 없애야 됩니다. 더 연구를 해가지고 세금도 또 많이 걷고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잘 연구를 해보시고 금융실명제 빨리 없애시기 바랍니다. 내 유튜브 정치인도 보시는 분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에 봐요.